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다시 한번 당정일체를 강조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앞서 내년 총선 실무를 맡을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무총장에는 친윤 핵심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고요. 또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공천관리위원회 참여 가능성이 있는 전략기획부총장과 그리고 조직부총장에는 조선의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임명되는 등 핵심 당직은 친윤계 의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직할체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연포탕 정신은 어떻게 실현할 구상일까요?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과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그림이 좀 그려졌을까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다시 한 번 더 당선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오랫동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신 선거의 최고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가르쳐주신 걸 잘 배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의원 확장 또 수도권에서의 우리의 그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만나서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하자. 이번에는 당심 100%로 뽑았지만 내년 총선은 정말 민심 100%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승리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인식 공유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안철수 의원은 김 대표가 요청한 당내 과학기술 관련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선거를 5번이나 치러서 재충전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사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오늘은 황교안 전 총리와 만나는데요. 황 전 총리, 김 대표 투기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전당대회 투표 결과도 조작이 의심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투표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적발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5초 단위로 이렇게 몇 명이 투표했나 이게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주 랜덤에 사실 일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5초에 들어가는 것이 40명, 50명, 80명, 70명, 130명 이렇게 딱 그 끝에 숫자가 단수로 끝나죠. 0으로 끝나요. 김 대표는 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만남도 조율하고 있는데요. 천 위원장을 지지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철수는 안고 가고 이준석은 안고 가지 마라. 자, 이런 상황이 김기현 신임 당대표의 원팀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훈 최고위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보수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해 5.18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지 압니까? 우리도 원치하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네, 그런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죠.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공약과 다른 주장을 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서 공수표를 던졌다는 걸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곧바로 뭐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이 정치 혐오와 불신을 조장한다며 여당을 향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고,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공약을 립서비스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공약도 국민을 속이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여당 지도부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여론 향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말입니다. 할머니는 국회 외통위 회의에 참석해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옷 벗으라고 싶어. 솔직히 말이지.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어제 회의는 개최 여부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늦출 수 없다는 민주당과 또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려는 거라는 국민의힘 반발 속에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는데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으로 또 다른 정상회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의 또 순방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좀 논의하자. 결국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정부 해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외통위 위원장은 괴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종용하였고 위원장실에서 대기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외통위를 이토록 파행으로 몰고 간 이유는 오로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측근 사망과 관련된 세간의 차가운 눈초리를 모면하고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야비한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후에도 여야 사이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대책위원회 출범식 현장으로 가보시죠.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한마디 항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번 결정은 대일 굴욕 외교의 대표적인 나쁜 선례로 남아서 일본을 더욱 오만하게 할 것입니다. 향후 민감한 한일 현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번번이 우리 발목을 잡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제징용 해법과 더불어서 민생을 고리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2의 IMF가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거취 압박의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지만 당내 비판 목소리에 고민이 클 텐데요.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히 비명계에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띄우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대표와 너무 가깝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탕평 인사 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모인 더 좋은 미래도 이 대표가 당내 불신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표가 가장 큰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 간의 불신 또 뭐 이 대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녹여내는 작업들을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하기를. 자, 이런 주장에 대해 친명계는 당대표 흔들기다. 당직은 이미 통합을 우선으로 짜여졌다고 반발하는데요. 지도부는 일부 인적 개편을 고민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의 단일 대우로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주요 당직 인선 중에서 친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크게 없습니다.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인선할 때 통합을 고려했다라고 보이고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우리가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물론이고 정계 은퇴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측근들의 이딴 죽음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는 건데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재명 대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을 아닐 수 없습니다. 측근의 이 사망이 거듭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인간적으로 조금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를 탓하면서 이재명 족이라는 별도의 종족이 있으신 것인지 이제 그만 정치에서 내려오라는 간절한 외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응답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명을 다할 것, 이런 내부의 기류를 직시하고 거취를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비명계 의원들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처음으로 토론회를 엽니다. 최근 당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직 개편과 또 이 대표 퇴진 요구가 커졌던 만큼 오늘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치 브리핑이었습니다.